자, 주택임대차 이어집니다. 자, 강제기매 신청은 뭐냐면 기간이 끝났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근데 임차인은 이제 열받았죠. 그래서 경매 신청을 했다는 건데 경매 신청하려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일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확정 판결 받아서 집행권은 확보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하는데 원래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강제기매 신청할 때는 반대 의무 이행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 집을 비워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집을 비우면 갈 데가 없잖아요. 주임법은 특별법이니까요.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집을 비우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나 나중에 배당받을 때는 집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 경락인,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변제권 행사. 우선 변제권 행사는 항상 배당 요구라고 읽으면 돼. 배당 요구. 배당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고 시험 지문이에요, 그냥. 확정일자는 어디에 신청하느냐? 아셔야 돼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등기소, 공증인 이 중에 골라 나와요. 공증인 시험에 나왔어요. 임차인은 지방법원의 지원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또 확정일자 이해관계인들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다음 사항의 열람도 가능하고 서면의 교부도 요청이 가능해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임대차 정보 제공. 자, 인적사항, 목적물, 임차인들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기간 뭐 달달 안 이어도 돼요. 이 중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5가지 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안 했네 이거.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 그리고 뭐 그 집의 저당권자나 또는 뭐 지상권자나 다른 권리자들이요. 다른 권리자들은 2번 인적사항 빼고 나머지 요청할 수 있어요. 인적사항 요청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4번, 5번인데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사람?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까지 필요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인적사항 빼고 요청이 가능해요. 3, 4번 비교하실 것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동의는 필요 없어요. 동의는 필요 없고 2번에 5번까지 요청이 가능하고 인적사항 빼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동의까지 있어야 돼. 동의까지 필요하고 인적사항 빼고 요청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인적사항은 안 된다는 거. 여기를 임대인 동의 있죠? 여기 임차인 동의라고 낸 적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임대인 동의 필요합니다. 5번은 우리 좀 이따가 계약갱신 요구, 주임법도 갱신 요구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내가 직접 거주 목적으로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 계약의 전 임차인이었던 사람은 현재 정말로 그 집에 정말 그 사람이 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직접 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했는데 거기 안 살고 임대해버렸다면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인적사항까지 다 요청 가능한데 상이라도 인적사항을 알아야 그 사람이 그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요청 가능한데 다만 이때 인적사항에서는 성명, 법인명, 단체명으로만 한정난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명과 법인명, 단체명만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 3, 4, 5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실무적인 내용이죠. 실무적인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거 안 했네요.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 재계약을 했어. 근데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해주면서 대출해준 만큼 우선 변제권을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예를 들어 1순위 임차인인데 전세 3억이다. 1억 올랐다. 이만큼 대출을 해주고 이만큼의 우선 변제권은 금융기관이 승계하죠. 승계하면 1순위를 둘이 놀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1억만큼의 1순위 우선 변제권자가 되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담보 가치가 커져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금융기관 등에게만 인정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일반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을 우려했죠. 임차인에게 개인적으로 빚 있는 자가 야 좋은 게 생겼더라. 근데 저번에 너한테 사업자금 1억 빌려줬잖아.
너 우선 변제권 내놔, 내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채권의 회수가 주된 목적이 돼버리는 거니까 인정이 안 되고 금융기관 등에게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그 양수한 금액 범위만큼, 양수한 만큼만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또 임차인이 우선 대항 요건을 상실했거나 또 임차권 등기에 쓰는 등기가 말소되었구나, 금융기관 등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안 되면 금융기관도 안 됩니다. 또 금융기관이 괜히 나서서 야, 기간 끝났는데 왜 경비 신청해 빨리 나가자 이렇게 우선 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즉 배당욕을 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하는 건 안 됩니다. 해지하는 건 안 된다. 임차인이 살고 싶으면 살긴 해줘야 되죠. 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더라. 좋은 건 되고 안 좋은 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서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1억 1천 이하, 1억 1천 이하일 때 3,700만 원까지 1순위에 뭐가 있더라도, 저당권이 있더라도, 자, 2번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했고 보증금이 서울에서 1억 1천 이하라면은 1억 1천 이하라면 3,700을 저당권자보다 먼저 주겠다는 거죠. 저당권자도 이런 제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 이 집에 빈 방이 하나 있네. 나보다 내 밑으로 1억 1천 이하가 들어오면 3,700이 먼저 가져가겠구나. 이걸 감안하고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담보물권보다도 일정 금액을 먼저 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1억 1천 이하일 때 3,700까지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은 뭘 거쳐서?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상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고 대지가에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임차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이들이 이만큼씩 다 가져가면 저당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대지가에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그리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 인천 요건이 아니야. 이것도 갖춰야 한다면 틀립니다. 이 집에 1억 1천 이하가 있다는 걸 공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확정 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이면은 월차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월차임은 100만 원, 200만 원 따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1천이구나. 월차임이 100만 원이어도 이거는 따지지 않고 보증금 액수만 가지고 소액임 차이를 따진다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보증금 액수만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 주임법은 관할부서가 어디에? 법무부예요. 법무부. 국토부가 아니에요.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포함해서 9명, 15명 위와 위원 9월 15일,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는 7월 11일,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월 15일, 임기는 2년인데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네요.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제1차관이잖아요. 차관이네, 차관. 매년 한 번 정기회의를 합니다.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 요구하여 임시하는 개최하는 임시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회의는 밖에서 문장구가 비공개로 합니다. 고깃집에서. 차돌박이 먹어요. 법무부 차관이니까. 차돌박이 먹어요. 9월 15일 날. 차돌박이 먹는 날. 우리가 차돌박이 먹는 날이다. 자, 이렇게라도 자, 법무부에 두는 주택임대차위원회 보셨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이걸 심의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요. 자, 증액. 증액은 보증금 차임 둘 중에 하나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증액이 쓴 후 1년 이내 못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 있죠. 다만 20분의 1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거 올해 신설된 겁니다. 예를 들어 20분의 1은 5%잖아요. 근데 서울특별시 3%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의할 점은 감액은 제한이 있다 없다. 감액은 제한 없어. 감액은 20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그럼 X. 한 번 감액 후 1년 이내 할 수 없다 그럼 틀립니다. 깎아주는 건 아무도 안 말립니다. 깎아주는 건 누가 말립니까? 그 다음에 보증금의 전부라 일부를 월차임으로 바꾼다. 바꿀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다음 둘 중에 낮은 걸 곱해야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죠.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작년에 숫자 개정된 거예요. 연 1할은 10%죠. 10%.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2%니까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1%라고 쳐요. 1%라고 할게요. 1%도 안 되지만
2%라면 이제 3%가 되는 거죠. 3% 이런 식으로. 둘 중에 낮은 거니까 이걸로 하라는 얘기죠,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이었어. 전세 1억이었는데 보증금 6천으로 낮추고 나머지 4천을 월차임으로 돌린다는 거죠. 나머지 월차임은요, 4천만 원 곱하기 연 몇 프로? 3%라는 거예요. 연 3%. 3%라는 얘기잖아요. 4천의 3%는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120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12달로 나누는 거죠. 그럼 한 달에 10만 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12달 아니 연이니까 연. 1년에 3%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월차임 전환입니다. 월차임 전환. 올라갈까요? 뭐 얼마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 중에는 신청이 안 되고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면 쉽게 기하는 방법은 없었던 건 생겨, 있었던 건 유지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다 없었잖아. 그럼 등기되면 다 생겨요. 대항력은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나 봐요. 그렇게 되면 있었던 대항력은 유지, 없었던 우선변제권은 생겨요. 두 개 다 있었으면 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없었던 건 생겨, 있었던 건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대항력은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다면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인은 등기하고 나갔잖아 지금. 거기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은 초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공간에 소유 임차인이 2명, 3명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2명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다. 좋은 건 된다고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기와 관련된 비용, 신청 비용, 등기 비용 전부 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는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왜? 이미 임대인은 이행지체 상태였으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이 표준계약서도 이번에 좀 개정이 됐어요. 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서면으로 체결한다면, 자, 아까 주임법 관할부가 어디라고? 법무부라고 그랬잖아.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를 합의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걸 자리 바꿀 수 있어.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자리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주임법은 법무부가 먼저 나와야 돼.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거쳐서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문제 이렇게 되겠지. 당사자 간에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가 없는 한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이렇게 푸는 거죠. 이 자리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 임대차 기간 정의 없어 2년 미만 정해서 몇 년까지? 2년으로 보고 있죠.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 기하가 됐다면 1년만 살고 나가도 되고 1년 더 산다 해도 되는 거죠. 근데 1년 계획했는데 임차인이 1년 살고 1년 더 산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무슨 말이야? 너 1년이잖아.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X. 잘 나오고요. 묵시적갱신도 이면 숫자 바뀌었죠.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말 없을 때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답변다 안 했을 때 그 기간이 끝난 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법정 갱신되면 계약기간 몇 년? 2년으로 본다. 이계차 면책 법정 갱신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안 되죠.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기본적인 암기사항들이에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갑은 2017년 1월 28일 자기소 X주택을 2년간 갑에게 임대인한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자, 옳은 걸 찾아보자. 자, 1번. 임차인은
공증인법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인차 받을 수 있다. X. 2번 임차인이 X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적용된다. 자, 묵시적 갱신됐을 경우 갑은 을에게 아니지 을이 갑에게 바뀌었고 이거 안 되고 자 임대차 기간 분쟁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건 아닙니다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경제자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었대요. 적절하지 않대요.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은 20분의 1을 초과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다. 5. 자, 다음 79번 틀린 걸 찾아보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 신청합니다. 이때 반대 의무 이행,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조건을 하지 아니한다. 좋아. 다음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좋아. 다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 동의를 받아서 확정인차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인차 부여일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X.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동의.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는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단독으로 승계하죠.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도 주인법을 적용하니까 정답은 3번이다. 자,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는 뭐냐. 121쪽은 주인법, 상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그래서 양쪽을 다 합쳐서 넣어봤어요. 일단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1개월 전입니다.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주택은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죠. 다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죠. 1번이 그나마 제일 잘 나오죠. 주택은 2기연체, 상가는 3기연체. 숫자 차이는 좀 아셔야 되겠네요. 나머지 다 겹쳐요. 겹치고 6번은 다릅니다만 2기연체, 3기연체.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 임차 당일하고 둘이 합의해서 상당한 그 보상을 제공해 줬고 지금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가 3번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다.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쉽지만 잘 나옵니다. 동의 없이 전대 또 전부나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시로 파손 전부를 고의로 파손 문제되기 이상하죠? 전부를 중대한 과시로 파손 이상해요. 차이 뭐가 나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시로 파손 이게 나요. 그 다음에 전부 멸실 이상해. 이 차는 일부 멸실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철거 재건축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저쪽 기퉁이를 부시는데 이쪽 기퉁이가 나갈 일 없으니까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을 하는데 이 철거 재건축일 때 셋 중에 하나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상인법에서 2013년에 신설을 하거든요. 그게 없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상가일 때 주택은 어차피 작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상가일 때 건물을 산 거예요. 건물을 샀어. 그리고 임차인들이 뭐래요? 이거 내가 다 부시고 새로 지려고 샀어. 다음 달까지 다 빼. 이렇게 해서 이제 닭똥과 우리알되는 임차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철거 재건축할 때도 셋 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만 갱신 요구 거절이 가능하다. 처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줬어야 된다. 아니면 노후, 훼손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 임대인이.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기로 확정이 되었다. 셋 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일 때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6번은 주택에만 들어갑니다. 상가는 이게 문제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임대인, 본인, 직계, 존속, 위, 직계, 비속, 아래, 직계만 드는 거예요. 직계만. 방계는 안 되고 형제 자매는 안 되고 직계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됩니다. 직계 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일 경우에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주택 갱신 요건에서는 핵심입니다. 자,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였어요.
자, 이때 주택의 갱신 요건하면은 임차인은 갱신 요건을 몇 번만, 주택이니까 몇 번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한 번만 오로지.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니까 우리가 뭐 2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하잖아. 처음 2년, 그 다음 추가로 2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을 보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다만 차임 보증금은 다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증액은 우리 감액은 제한 없었잖아요. 감액은 제한이 없었던 거고 증액만 얼마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그랬죠. 시도 관할구역 내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2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증액 청구 똑같이 적용되고요. 또 3번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러면 갱신 요구해서 갱신되었을 때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다. 언제든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회계가 발생한다. 좋아요. 4번은 뭐냐? 그러니까 갱신 요구에서 갱신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언제든 가능하다고요. 가능하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다음 임대인이 본인 직접이나 직계 좀비속 직접 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어요. 갱신 거절했으면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직계 좀비속에 들어가 살거나 그래야 되는데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임차인이 요구했던 기간, 전 임차인이 요구했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방 빼고 나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럼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상되느냐?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가 미리 있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합의가 없는 한 다음 중 여기는 큰 거예요. 큰 걸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주는 거니까 큰 걸로 해야 유리한 거죠.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 환산 월차임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뭐 6천에 월차임이 뭐 4천 할까? 4천에 월차임이 50이라고 쳐요. 50이라고 쳐요. 이걸 하지 말고 아까 4천은 월차임 환산을 했지. 3% 곱하고 나누기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10만 원 나왔잖아. 10만 원 나왔지. 이거 더하면 얼마? 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증금을 월차임 환산해서 월세를 더하라고. 환산 월차임이 여기. 환산 월차임에 몇 달치? 석 달치니까 60만 원에 석 달치 180만 원. 뭐 이 정도. 한 2, 4비 정도 되는 비용이겠지. 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서 얻은 환산 월차임, 또 갱신 거절 당시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 차액. 새로운 임차인이 많이 받았을 거 아니냐고. 차액의 2년분. 차액은 많지는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 차액이 50만 원이다. 그럼 2년 차액이 50만 원 될 리는 없겠지만 차액이 있다면 차액이 뭐 10만 원이다. 그럼 2년분 뭐 2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갱신 거절을 위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은 임차인이 입증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차액이 좀 적을 테니까요. 큰 금액의 석 달치, 작은 금액의 2년분 이러면 되겠네요. 또 임차인이 손해액이다. 충분히 숫자를 괄호 넣기도 가능하다고 봐요. 3개월치, 2년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뭐 위에도 숫자 또 있잖아요. 숫자 또 있으니까 20분의 1 뭐 이런 것도 뭐 2년으로 본다. 얼마든지 숫자 넣기로 문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자, 이면 상가의 경우는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까지?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지. 10년까지. 또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을 보는 거예요, 일단. 근데 다만 임대인은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증액은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 이따 상가 좀 이따 배우는데 상가에서 환산 보증금이 9억이잖아요. 9억 이하면 상인법 전부 적용, 9억 초과면 일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환산 보증금 이내일 때는 절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울인데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는 조세 공과금이나 주변 상가분의 차임 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5를 초과해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또 전차인은 임차인을 뭐해서 대위해서 갱신 요구도 가능하더라. 뭐 이 정도. 주택 상가 갱신 요건 봤어요.
자, 이제 상인법으로 간다. 상인법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처음에 주의하실 점은 환산보증금 제도가 있다는 거죠. 주택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주택에서 보증금이 예를 들어 뭐 10억이 넘었다 이럴 경우에 뭐 우선 변제권 없다 이런 거 없잖아요. 주택은 모든 임차인이 다 적용됩니다. 근데 서울의 상가의 경우는 서울에서 예를 들어 금액이 9억이다.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상인법이 2002년도구나. 2002년도 11월 달에 출발할 때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2억 4천밖에 안 됐었어요. 점점 올라가서 9억까지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2억 4천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이하의 경우에는 상인법 전부를 적용해 주지 않은 거예요. 상인법 전부를 적용해 주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넘어버리면, 초과돼 버리면, 이하의 경우는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는 상인법 전차가 적용되는 거고, 환산보증금 넘어버리면 상인법 전부가 다 적용이 안 됐었어요. 이랬었다가 상인법을 두 차례 개정하지. 2013년, 2015년 두 차례 개정을 하여 자, 상인법 전부를 다 적용하지 않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환산보증금 넘는 임차인에게도 5가지는 인정하자라는 걸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5가지가 있는데 환산보증금 넘어도 뭐는 인정하자. 대항력은 인정하자. 이거 201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30년 전도 아닙니다. 2015년 이전에는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넘어버리잖아요. 넘어버리면 사업자 등록을 내도 대항력이 없었습니다. 대항력이 없어서 방빼금은 언제든 빼야 됩니다. 집주인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빼금 빼버려야 돼. 문제가 생겼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예를 들어 뭐 보증금이 3억이다. 보증금은 3억이다. 월차임이 700만 원이다. 환산보증금 10억이잖아. 100을 곱해 더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인데 2015년 이전에는 대항력도 없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한다. 계약갱신 요건 만들어진 건 2013년. 적어도 10년 보장해주자. 그 당시는 5년이었고 10년 보장해주자. 그런데 갱신 요건을 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알았어 줄게. 진짜 줄 텐데 이거 하나 양보해라. 그러면서 뭘 양보했냐면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었을 경우는 조세 공과금이나 주변 상급원의 차임 보증금을 고려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서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증액 청구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울의 뭐 경리단길 뭐 이런 데가 망했다고 하잖아요. 장사 갑자기 잘 돼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환산보증금 넘어도 100분의 5는 초과할 수 있잖아. 1년 만에 막 월세 200 오르고 막 300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다 나고 쫓겨나고 막 이런 문제 생긴 거예요. 이건 조금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환산보증금 넘어도 5%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던 건데. 그리고 나머지 다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권리금 그때 2015년에 아예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인정해줄게. 3기 연체했을 때 해야지 인정해주고 또 법무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적용해줄게. 그래서 딱 5가지만 인정됩니다. 5가지만 이렇게 해요. 표준계약서 세, 권, 대, 요 이겁니다. 대, 요 표준계약서 세, 권, 대, 요 이것만 인정된다. 환산보증금 초과될 경우는 표준계약서 세, 권, 대, 요 이것만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환산보증금 초과한다면 확정일자 안 찍어줍니다. 아예 확정일자 아예 안 찍어주고 찍더라도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그럼 틀립니다. 틀리고 당연히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쓴 게 없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기간이 끝나요. 보증금 안 돌려줘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적용이 안 되니까요. 100분의 5로 제한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죠. 주변 사정 고려해서 넘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 전환할 때 산정률 제한받는 거 다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묵적갱신 이런 거 중요해요. 묵적갱신은 상인법에 있지만 적용이 안 되니까 민법상 묵적갱신이 적용된다. 상인법 적용 안 되면 민법으로 가는 거니까요. 민법 임대차 적용한다는 얘기니까요.
무인법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가 되죠. 상위법은 1년으로 본다지만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둘 다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둘 다. 원래는 임차인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잖아. 상위법 적용된다면요. 임대인이 통지한 때는 6개월 후, 임차인이 통지한 때는 1개월 후라는 민법이 적용된다고요. 또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1년 미만 정했을 때 1년으로 본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1년 미만이 그냥 1년 미만인 거예요. 자, 기간 정함은 기간 정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1년 미만의 요유함은 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상인법 이거 외에는 다 적용이 안 되니까요. 자,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이제. 자, 이미 2번이나 출제가 됐고요. 이제 보자고. 환상보증금 초과될 경우에 예상지문. 일단 서울건교 기억하셔야 돼. 자, 969, 5437. 6 곱하기 5, 9가 얼마야? 6, 9, 54. 969, 5437. 근데 아래 건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자, 부산이 2등에 있어, 지금. 서울 거는 꼭 기억하자. 9억이야. 서울 거 9억. 서울인데 5억에 500이다. 그러면 10억이죠. 10억. 환상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은 했으니까 대항력은 있구나. 있어. 좋아. 1번. 갑으로부터, 건물주 갑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제3자 병은 갑이 임대인 주위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 대항력은 있는 거니까. 다음 2번. 임차인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10년까지 갑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세 번째. 을의 연체 차임액이 2기일 때 갑은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X. 3기일 때. 4번. 임차인의 갱신 요건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까지는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거 맞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맞는데 다만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 갱신됐을 때 임대인은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등 경제사는 변동을 이유로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다도 맞아요. 그 다음 경매됐을 때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지. 그 다음 종료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안 된다고 그랬지. X. 기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다? 아니라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6개월로 정했을 때 임대인도 요유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묵시적 갱신됐을 때 1년을 본다? 아니라고요? 기간 정함이 없는 것을 본다고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임대인도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5.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탑 밑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아, 그렇구나. 이거 연습 좀 해야 되겠구나. 다음 나머지 상인법.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 날. 그리고 확정 일자는 어디서만? 오로지 세무서에만 찍어주는데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경우는 인정이 안 되죠. 이거는 인정이 안 되고. 자, 이것도 아까 주임법이 있었죠. 임대차 정보 제공이요. 자,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부여하는데 자,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다음에 열람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또 소재지, 목적물 면적, 사업자 등록 신청일, 보증금 차임 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이런 거 요청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임대차 계약을 이미 체결한 당사자는 5가지 다 요청 가능하다고 그랬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에는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인적사항 빼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적사항 빼고 아까랑 거의 같네요. 거의 같아요. 다음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는 이쪽과 좀 관련된 겁니다. 자, 권리금 제도 갑시다. 권리금 제도는 자, 임대인은 갑이야. 임차인은 을이지. 임차인이 수선한 신규 임차인을 부르죠. 신규 임차인은 병이에요. 자,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여긴 특이하게 종료시까지입니다. 종료시까지입니다. 여기 종료시까지 1개월 전이 아니에요.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지금 신규 임차인 찾아서 권리금 받는 계약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권리금 받는 걸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원칙적으로 이걸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는 걸 원칙적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가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누가 이게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시험엔 갑, 을, 병이라고 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갑은 끝나기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병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 이렇게 풀이가 되죠.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도 줘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줘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1번은 뭐? 나도 줘.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부담 줘가지고. 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야, 이 갑이 병한테 뭐래요? 야, 주지 마. 야, 주지 마. 좀만 버텨. 보름 남았어. 좀만 버텨. 내가 더 싸게 해줄게. 주지 마. 이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도 줘. 두 번째는 주지 마. 세 번째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 얘한테. 너부턴 따블이야.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지. 너부턴 따블이야.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자와 임대차 계약 체계를 거절하는 거.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헤어진 남친 닮았어. 지을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딱 네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나도 줘. 두 번째는 주지 마. 세 번째는 너부턴 따블이야. 네 번째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기까지. 자, 뭐 나도 줘. 주지 마. 너부턴 따블이야.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헤어진 남친. 오케이? 이렇게. 이거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걸 해서 임차인의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다 시 평가된 권리금 중에 왜 낮은 거냐. 왜 낮은 거냐면 얘네 둘 간에 짜고 권리금을 부풀릴 수 있잖아요. 부풀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막 방해받고 막 부풀려가지고 손해배상 이럴 수 있으니 주기로 한 거 평가된 종료 당시 감정평가서 평가한 권리금 둘 중에 그래서 낮은 걸로 한다. 낮은 거.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하고 3년 이내에 행사한다. 좋아요. 자, 이번엔 권리금 회수 제한,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는 뭐냐. 갱신 요구에 거절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 거절 사유, 3기 연체, 또 뭐 아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어, 또 상당한 금액을 보상했어, 합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 없이 전대,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뭐 멸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이런 것들 하나만 있어도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으로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임차인이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갑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오, 대표적으로 뭐 3기 연체 이런 거죠. 대표 3기 연체했을 때 갑은 을이 병으로부터 권리금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오, 이게 푸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놨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놨고. 자, 이번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자, 병이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요. 없어 보여요.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요. 걱정스러워 보여요.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요. 이건 임대인이 원래는 이제 주어가 임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네 앞은 2년 남았는데 2년 있다가 이제 빼세요. 2년 지나면 2년 후에는 10년이라는 거죠. 나가세요. 나가시고 우리 딸이 할 텐데 그 대신 내가 권리금을 줘야 되니까 권리금 주는 대신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월세 안 받을게요. 이런 의미예요. 1년 6개월 이상 내가 내 건물을 영리 목적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말이야. 아니했으면 이제 권리금 신규 임차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은 아까 갑, 을, 병이었잖아요. 병이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다고. 데리고 와서 이자를 누구한테? 얘한테 소개시켜 줬다는 거지. 둘이 권리금 계약에서 권리금 받았으면은 그럼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잖아. 그래서 갑은 이자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정당하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였어요.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 일부일 때인데 주의할 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유재산일 때, 공유재산일 때는 상인법의 권리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기 표준계약서. 자, 국토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 정해 권장하는 건 누구? 국토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국토부 장관 기억, 권리금도 기억 이렇게. 국장 기억, 권리금 기억. 또 국토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방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국장 기억, 권리금도 기억.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 법무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해 권장할 수 있다. 아까 주임법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권리금은 국토부 장관. 이래야 이거 안 헷갈립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틀린 걸 찾아봅니다. 임차인은 현재 우리 상가 임대차입니다. 상가 임대차.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다. 땡. 땡이네. 일단 환산보증금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세무서장에게 인적상 기재된 서면 열람을 요청할 수는 없다. 그렇죠. 맞고. 다음 임대인 동의받아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 임차인을 대위해서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 등기 없어도 인도받고 사업자 넣어 신청하면 다음날 회력이 생기죠. 차임이 경제적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증액, 감액 다 청구할 수 있죠. 정답 1번. 자, 28회 문제는 뭐냐. 갑과 을은 2017년 1월 25일 갑 소유 상가 건물 보증금 5억이고 월차임 500이니까 10억이에요. 10억. 서울이고 지금 서울 10억이면 환산보증금 넘었어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은 인도받고 사업자 동의 신청 대항력 취득했어. 이때 환산보증금 초과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다 구라고 해서 틀린 거. 자, 기간 정하지 않았다. 1년으로 본다. 틀렸다고 그랬잖아 이거. 상인법 적용이 안 되니까요 지금. 그 다음 갑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병은 임대인 집에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 대항력은 있으니까요. 그 다음 2기 연체 틀렸죠. 3기 연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고 그랬잖아. 주의할 점 있죠. 틀린 걸 고르셨죠. 다행히 보기에 니은이 없습니다. 있어서 큰일 날 뻔했어. 디귿 기역과 디귿과 니을이니까 4번 정답으로 고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다 마쳤고 자, 마지막 시간에 만나서 경매와 매수 신청 대리를 공부하겠습니다.